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시면 배철현 님께서 지으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버린 뒤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과학은 137억 년 전에 빅뱅의 순간을 말하지만 빅뱅은 그 어떤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개념보다 더더욱 신비에 쌓여 있다. 만물의 시작을 설명하려다 만들어낸 상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쏜살같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방비 상태로 미래에 진입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일 뿐이며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시간의 흔적이다. 과거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20년 전이든 20분 전이든 모두가 순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이롭기까지 하다. 워싱턴 어빙의 립반 윙클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유럽 신화와 전설에 뿌리를 두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동네 이야기이기도 하다. 워싱턴 어빙은 이 소설을 1818년에 어느 날 저녁 하룻밤에 완성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허드슨강 계곡에서 경험했던 일을 영국의 오랜 신화와 뒤섞여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알레고리다. 주인공 립반 윙클은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서 울프라는 이름의 개와 함께 어슬렁거리며 뉴욕 인근의 카트스킬 산속으로 향한다. 당시는 영국 왕조지 3세가 미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는 산속에서 밀주를 마시며 볼링을 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든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울프는 사라졌고 들고 왔던 장총은 녹이 슬었으며 턱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모든 게 어리둥절하기만 한 립반 윙클은 마을로 내려와 평소 자주 가던 여관으로 향한다. 여관 벽에는 못 보던 국기와 사진이 걸려 있다. 미국 성조기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다. 자신이 잠깐 잠든 사이 조지 워싱턴의 혁명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다. 이제 립반 윙클은 영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이 되어 있었다. 한순간 잠들었을 뿐인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 버린 20년의 세월 앞에 어리둥절한 사람이 어디 립반 윙클일 뿐이겠는가. 우리는 시간이라는 C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둘의 공통분모인 사이, 즉 간을 포착해야 한다. 이것을 순간이라고 한다. 순간이란 봄의 약동으로 싹이 트고 꽃망울이 터지는 그 찰나의 시간이다. 봄이 약동하면 잎과 꽃망울은 모든 찰나에 과격하면서도 거칠게 제 모습을 바꾼다. 순간순간 식물들은 자신의 색깔과 자기 몸의 구조를 다채롭게 변화시킨다. 이렇듯 봄은 생명의 시작이자 찰나의 운동이다.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나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나무 속 섬유질이 매 순간 빅뱅처럼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을 영어로 모멘트라고 한다. 모멘트는 정지의 시간이 아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모멘트는 라틴어 모멘텀에서 유래했다. 모멘텀은 움직임, 움직이는 힘, 변화 또는 순간이라는 의미다. 생명의 움직임을 이루는 한 동작 한 동작은 거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는 시간적인 경험이자 찰나의 시간을 이르는 표현이다. 눈을 떴다 감는 그 사이, 우리는 본다는 행위를 통해 순간적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사진작가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은 이 눈 깜짝할 사이를 또 다른 눈인 카메라 렌즈로 포착한다. 눈과 렌즈와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누른다. 브레송은 이때를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카메라 렌즈라는 작지만 혁명적인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에 진입해 그 유동적 흐름을 파괴하고 정지시킨다. 그럼으로써 흘러가는 일상을 거룩한 정지, 영혼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 그것은 예술이 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한다. 반대로 영원한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카이로스는 신이 개입하는 질적인 시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브레송은 오랜 시간의 수련 속에서 숱한 시간인 크로노스를 보낸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순간에 참견하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눌러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직관으로 감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순간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출렁인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경계의 카이로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은 직관, 몰입, 평온,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특별하고 결정적인 시간의 선물이다. 두 개의 극단적인 마음 상태의 공존은 그의 사진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으로 창조해낸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하찮은 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입구가 열려있는 동굴 속 깊숙한 곳에서는 어려서부터 다리와 목이 고정된 채 동굴벽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뒤에는 다른 이들이 꼭두각시를 들고 동굴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족쇄에 묶여 일생 한 곳만 보아온 이들은 꼭두각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림자를 실제하는 사물이라고 착각한다. 진실이 아닌 허상, 진상이 아닌 가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그림자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림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에 이제껏 자신이 매달려온 안전장치이자 자신을 속박했던 억압의 족쇄를 부순다. 그런 다음 한순간에 일어나 일생 동안 보아온 동굴벽에서 눈을 뗀다. 동굴벽이 아닌 빛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 뒤 고개를 높이 든다. 빛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위는 그에게 무척이나 낯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더군다나 태어나 처음 보는 태양은 너무도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태양이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된다. 플라톤은 과거와 단절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동력을 고대 그리스어로 엑사이프네스라 했다. 엑사이프네스는 흔히 갑자기 한순간에로 번역된다.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과 다르지 않다. 엑사이프네스는 시간은 우리의 타성과 게으름을 일깨우며 한 곳에 의미 없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러고는 그림자의 허상이 아닌 빛이 일깨우는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이런 자기 변화는 모멘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혹시라도 지금 귀하고 소중한 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순간에 집중해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삶을 좀 더 진실에 가깝게 해줄 것이다. 생각. 인생이라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 생각은 인생이라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그것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주는 우리 각자에게 생각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었다. 인간에게는 유일무이한 나만의 유전체가 있듯이 세상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나만의 생각, DNA가 존재한다. 그 생각으로 우리는 나만의 영적인 DNA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중력과도 같아서 마음속에 심어놓고 정성껏 가꾸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 영적인 유전체의 처음이자 끝은 생각이다. 천재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찾아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일생 동안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 생각을 믿으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인류 모두에게
에게도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 소중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천재성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타인의 생각과 글, 사회가 인정한 전통과 교리를 암기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인 양 믿는다. 우리는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데 매우 탁월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재는 다르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고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여기며 삶을 통해 그것을 실현한다. 천재는 남다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은 매일매일 변화를 거듭하며 나 자신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시선이다. 그 시선은 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아낌없이 버리고 그 한계를 선명하게 보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중 샤르라는 단어가 있다. 샤르는 생각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한 단어에 생각과 성문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 조금 생뚱맞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두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두 단어의 교차점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성문이란 야만과 문명, 혼돈과 질서를 구분하는 가시적인 대문이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을 밝혀야 하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해야 할 자신만의 고유한 임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누구든 이 조건을 소홀히 하면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입구에서 쫓겨나고 만다. 성문은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신전의 문이기도 하다. 신전의 바깥은 세속의 공간이며 신전의 안쪽은 성스러운 공간이기에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정결하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무엇을 알고 목숨을 바쳐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문은 정결하지 않으면 발을 디딜 수 없는 타부의 공간이기도 하다. 샤르는 성문이라는 명사 이외 의미 외에 성문 위에서 쳐다보다라는 동사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동사 의미는 성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 그 무기는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진입하려는 현재의 나에 대한 관찰이다. 이 성문 위에 서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성문을 지나 내가 나아가야 할 이 미지의 길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샤르는 신전의 문 위에서 자신의 신전으로 들어가려는 나 자신을 관조하다라는 의미이며 바로 그것이 생각의 의미와 만나는 지점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헤아리는 훈련이다. 한 발 한 발 지금 내가 내딛는 이 삶의 여정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지 않을 리 없다. 나의 심연 속에 숨어있는 유일한 신념. 이것이야말로 나의 보물이자 나의 천재성이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거룩한 여행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데 있다. 다른 누군가가 그 보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 늘 주저하기만 하던 이들에게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가장 심오한 나의 생각이야말로 모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며 영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적인 섬광을 감지하고 응시해야 한다. 천재들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밤하늘의 별을 찬양하거나 그 내용을 암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심연 속에 감춰있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희미한 빛조차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빛은 모두 숭고하다. 월트 휘트먼의 시, 나 자신을 위한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축하하고 나 자신을 노래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도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축하해야 할 대상은 나와 무관한 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나만의 유일한 인물을 찾아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축하해야 할 대상은 나와 무관한 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온 나만의 유일한 인물을 찾아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현관, 진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 어릴 적 여름방학만 되면 외할머니 댁에 있는 시골에 가서 지내곤 했다. 지금의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할머니의 땀과 사랑이 스며 있다. 할머니는 손주를 무조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문지방을 밟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달아나고 대신 귀신이 들어와 우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한창 짓궂기만 하던 어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를 놀리고 싶어서 종종 문지방 위에 올라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 혼나곤 하던 기억이 있다. 현대식 건물에도 문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소, 바로 현관이다. 현관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구별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잠시 멈춰선다. 이곳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도구들을 잠시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개 이곳에 신발을 벗어놓으며 우산이나 겉옷을 걸어놓기도 한다. 건축에서 현관은 주택의 정면에 낸 출입구를 지칭한다. 지금은 일반 집의 단순한 출입구나 신발을 벗어놓는 장소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원래는 불교 사찰의 첫 번째 문을 가리킨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현관은 현묘한 도로 들어가는 문, 즉 속세를 떠나 영원한 극락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현자는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 입에서 실을 뽑는 행위와 고치 안에서 변신의 나비가 되는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한자다. 누에가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실을 뿜어내는 행위를 작고 여리다라는 뜻의 한자인 요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치는 행위, 고치를 짓는 행위, 즉 누에가 가물가물하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현이라고 한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고치 안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신이 일어나는 나비라는 상상 밖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이곳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지만 급격한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라틴어에도 문지방이나 현관을 의미한 단어가 있다. 리멘이다. 리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또는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는 불확실한 장소를 몹시 불편해한다. 리멘은 현관처럼 나 스스로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자리다.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리미트도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가장자리는 확실한 게 도무지 발견되지 않아 허망한 장소이기도 하다. 프랑스 인류학자 방 주네프는 리멘의 개념을 발전시켜 통과 의례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입문자는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분리 단계다. 이는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단계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와 단절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하며 이때의 혁자는 갑골문에서 소의 가죽을 벗겨낸 모양이다. 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한 칼로 소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하고 소가죽에 남아있는 기름과 털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가죽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 이 과정을 무두질이라고 한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수렵과 사냥을 통해 얻은 가죽에 기름을 바르거나 그것을 연기에 그리는 방식으로 연한 가죽을 얻어냈다. 무두질이 끝나면 연해진 가죽을 잿물에 담가 털과 기름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행위는 성기에 상처를 내는 할례와 혼돈을 상징하는 물에 몸을 담그는 세례처럼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이 단계다. 분리 단계가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전이는 리멘의 단계다. 오래된 자아를 소멸시키는 기나긴 투쟁의 시간이다.
전이란 과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소멸되어 새로운 자신을 채워지는 과정이다. 이 리멘의 단계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태를 서브라임이라고 한다. 흔히 숭고한으로 번역되는 서브라임의 어원은 리멘, 아래서이다. 자신을 깊이 응시하고 자신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숭고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 단계이다. 전이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단계라면 통합은 조용히 다가오는 단계다. 전이 단계에 충분히 거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들어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실로 통합 단계에 진입한 입문자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통합 단계는 몸에 밴 습관이나 행동을 떨쳐내고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창조의 시간이며 동시에 문지방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점차 오래된 자아를 소멸시키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야 한다. 불안한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고독이라고 한다. 고독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다. 의도적인 분리의 상태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의 변화를 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현관에 서라. 지금 곧.